주말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가본 적 있으신가요? 구찌 매장에서 70% 할인, 정가 280만원, 할인가 84만원. 이 가격표 보고 심장 뛴 적 있으시죠? 계산하고 나와서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면서 역시 아울렛은 진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280만원, 백화점에서 그 가격으로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아울렛에서 속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어볼게요. 먼저 의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희소성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오픈런을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보다 공급을 적게 유지해서 재고율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게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일수록 재고를 최대한 안 남기게 공급을 조절하죠. 브랜드에 따라 재고 소진율은 90%에 육박이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백화점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전국 아울렛 수백 곳은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아울렛에서 팔기 위한 별도의 상품을 만듭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메이드 포 아울렛, 줄여서 MFO라고 불러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아울렛의 명품 매장에 진열된 제품의 대략 70%에서 90%가 MFO 제품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가 사기친다는 감정적 비난이 아닙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백화점 재고를 아울렛에 그대로 내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 브랜드 이미지 훼손. 청담동에서 300만원에 팔던 가방이 여주 아울렛에서 100만원에 팔리면 정가 주고 산 고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기다렸다가 아울렛 가지라는 인식이 퍼지면 본 매장 매출이 무너집니다. 둘째, 희소성 파괴. 명품의 본질은 아무나 못 가진다는 건데 아울렛에서 똑같은 물건이 넘쳐나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이 찾은 해법이 별도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같은 브랜드, 같은 로고,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본 라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생산 체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 매장 희소성은 유지하면서 아울렛에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중 시장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와 프리미엄 소비자를 분리해서 각각 다른 상품으로 공략하는 거죠. 비즈니스 관점에선 꽤 영리한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울렛 전용 상품과 백화점 메인 라인은 뭐가 다를까요? 가장 많이 갈리는 포인트는 소재, 부자재, 마감입니다. 먼저 소재부터 다릅니다. 백화점 메인 라인은 풀 그레인 가죽, 소가죽의 가장 바깥쪽 포피층을 씁니다. 쓸수록 광택이 올라오는 최고급 부위예요. 아울렛 전용은 등급이 낮은 가죽에 인조 코팅을 두껍게 입힙니다. 새 제품일 때는 반질반질하지만 6개월 지나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갈라져요. 매장에서 만졌을 때 비닐 같은 느낌이면 의심하세요. 금속 부속품도 다릅니다. 백화점 제품은 묵직한 무게감이 있고 몇 년 써도 금빛이 안 바래요. 아울렛 전용은 가볍고 서너 달 쓰면 도금이 벗겨지면서 은색이 드러납니다. 그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게 원가 절감의 흔적입니다. 패턴 있는 제품은 차이가 더 확실해요. 버버리 체크 같은 패턴이 있는 가방을 보세요. 백화점 제품은 이음새에서 패턴이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아울렛 전용은 이음새에서 패턴이 끊기거나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단 로스를 줄여야 하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가격표도 문제입니다. 아울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격표, 권장 소비자 가격 180만원의 빗금, 아래에 아울렛 특별가 54만원, 우리 뇌는 자동으로 126만원 벌었네? 라고 계산하죠. 이게 앵커링 효과입니다. 처음에 높은 기준점을 보여주면 그 다음 숫자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심리 트릭이죠. 하지만 그 180만 원은 실제 판매가가 아니라 비교를 위한 기준가로 설정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54만 원에 팔 계획으로 만든 물건에 가상의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죠. 할인이 아니라 연출된 할인입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델 번호 검색입니다. 가방 안쪽 태그의 모델명을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시즌 아카이브에 나오면 진짜 백화점 2월 상품일 가능성이 크고, 검색 결과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아울렛 후기만 나오면 아울렛 전용 상품일 가능성이 높죠. 진열 위치도 단서가 됩니다. 매장 중앙에 색상별, 사이즈별로 풍성하게 쌓여있는 건 10중 8구 아울렛 전용입니다. 진짜 2월품이 그렇게 넉넉할 리가 없거든요. 대신 매장 구석, 클리어런스 행거에서 사이즈 뒤죽박죽으로 하나씩 남아있는 것들, 그게 진짜 백화점에서 흘러온 물건입니다.
가격 택도 보세요. 정가 스티커 위에 1차 할인, 2차 할인 스티커가 겹쳐 붙어 있으면 백화점 유통 라인 출신입니다. 태그가 깨끗하고 처음부터 정가와 할인가가 같이 인쇄되어 있으면 아울렛 전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울렛 전용 상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100만원 퀄리티는 아니어도 50만원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상용으로 편하게 쓸 가방이 필요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내가 뭘 사는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소비잖아요. 브랜드는 알고 소비자는 모르고 그 격차를 이용해서 할인 받았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구조,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 이건 정보 게임입니다. 브랜드는 이 시스템을 설계했고 소비자는 그 구조를 모른 채 지갑을 열어왔어요.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아울렛 가면 빨간 할인 딱지에 바로 지갑 열지 말고 무게 느껴보고 이음새 확인하고 모델 번호 검색해보세요. 그게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있는 그 가방 어디서 태어난 걸까요? 확인해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